안녕하세요, 힘키랩입니다. 파업해? 그럼 사람 다 빼. 평균 연봉 1억 5천을 받는 삼성 노조가 45조를 던진 그날, 회사는 협상 테이블 대신 4년 전 미리 깎아둔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뉴스에서 흘려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장에 5억 4천이 더 꽂히는 걸 거부한 그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4년 묵은 시나리오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는지, 그리고 그 부메랑이 어떻게 자녀 첫 직장까지 닿게 됐는지 오늘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자, 숫자 하나만 먼저 던져볼게요. 5억 8천만 원. 이게 뭐냐면 이번에 삼성노조가 한 명당 받자고 요구한 보너스 금액이거든요. 이미 평균 연봉이 1억 5천쯤 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5억 8천이 또 한 번 통장에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조가 회사한테 던진 청구서가 총 얼마였냐면요. 무려 45조 원이에요. 한 해 영업이익의 15%를 보너스로 떼어달라. 그리고 상한선은 아예 없애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요. 이 45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삼성이 지난해 R&D,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연구에 쓴 돈이 37조 7천억이거든요. 한 해 연구개발비보다 보너스 한 번이 더 큰 그림이에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700조쯤인데 그중 16분의 1이 한 회사 보너스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회사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에요. 사측이 먼저 내민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연봉의 600%에 해당하는 성과급, 1인당 5억 4천, 거기에 기본급 6.2% 인상, 1억대 연봉 직원한테 5억까지 1%대 저금리 대출, 자사주 30주까지 얹어줬어요. 이미 어지간한 회사원이 평생 못 만져볼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요구 5억 8천하고 사측 제시 5억 4천, 차이가 1인당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협상 결렬 사유가 돈 액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걸 계약서에 박아달라. 명문화가 안 됐다고 거부한 거예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매번 영업이익의 15%는 무조건 우리 몫이라고 문서에 새겨라. 그래서 깨졌어요. 회사는 법원 창구로 갔어요.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은 거예요. 가처분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풀어서 말하면 법원에 이건 좀 막아주세요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에요. 청구한 금지 항목이 딱 4가지였어요.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행위, 장비 손상이나 원료 변질을 막는 작업을 멈추는 행위, 생산 라인을 점거하는 행위, 그리고 협박해서 파업에 끌고 들어가는 행위. 파업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4가지만 콕 집어서 잘라낸 거예요. 여기에 노조 입장에서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4월 10일에 비파업 직원 정보가 사내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조회된 사건이 터진 거예요. 1시간 동안 2만 회 넘게 들춰진 기록이 잡혔고 회사는 곧장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명분 싸움에서 노조 쪽 발판이 한 번 흔들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협상으로 풀의자가 아니라 법으로 그을 선이 먼저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절반의 답이에요.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거든요.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2022년 8월 삼성 무인공장 로드맵이 처음 단독 보도로 세상에 나와요. 2년 뒤인 2024년 12월 31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려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한 해도 안 지난 2025년 3월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로봇 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2026년 3월 1일, 2030년까지 국내외 공장을 100%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조가 파업 가결을 발표한 게 같은 달 18일입니다. 찬성률이 무려 93.1%였어요. 발표 시점과 가결 시점이 같은 달 안에서 정확히 맞물린 거예요. 회사가 일부러 그날에 맞춰서 꺼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4년 동안 한 장씩 깔린 카드가 마지막에 노조 표결과 같은 달력안에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유로운 이유는 2개였어요. 법원 서류 1장, 그리고 4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한 사람 없는 공장. 협상 테이블에 의자를 늘리는 대신 의자 자체를 치우는 길을 그려둔 거죠. 그럼 왜 하필 무인 공장이었을까요? 그냥 노조 한번 혼내려고 4년이나 준비했을 리는 없잖아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회사 입장에서 무인 공장은 원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었거든요. 노조랑 상관없이요. 반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가 0.1mm인데 삼성이 만드는 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 공정에서는 사람이 가장 큰 오염원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에 한 톨의 먼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먼지 한 톨이 그대로 수율 손실로 이어지죠. 쉽게 말해 사람이 라인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선 비용이에요. 여기에 외부 압박도 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70.2%를 가져갔어요. 삼성은 7.3%, 거의 9배 차이예요. 9배요.
이걸 따라잡으려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사람 손이 끼어들 수 없는 정밀도, 그리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라인. 그게 무인화예요. 비용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한 명 인건비가 연 1억 5,8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산업용 로봇은요? 유지비가 연 수백만 원이에요. 소모품이랑 전기세 정도. 화장실도 안 가요. 파업도 안 해요. 휴식도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들고 나온 VLA 로봇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양팔 관절 46개를 동시에 제어하고요. 한 동작 만들어내는데 40m초 걸려요. 사람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이 100m초인데 그 절반 이하예요. 정밀도는 1mm 이하. 사람 손끝은 이미 따라잡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차피 이 길로 가고 있었어요. 4년 전부터 카드를 깎아두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노조가 45조 원이랑 상한선 폐지, 거기다 명문화까지 한꺼번에 던진 거예요. 추정해보면 이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무인화를 더 빨리 가야 할 명분이 한층 단단해진 셈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의 형태가 된 거고요. 정당하게 내 몫을 찾겠다고 던진 돌이 결국 내가 서 있는 땅을 로봇 콘크리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핑계가 됐다는 역설이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노조가 파업 버튼을 누르니까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무인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회사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한마디가 라인 위에 그대로 깔립니다. 라인 멈춰도 돼. 다시 켜질 때 너희는 없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삼성 노조가 불합리하다 생각하던 분들에게는 통쾌하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메랑은 노조 머리 위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더 멀리 우리 거실까지 날아옵니다. 카드를 한 장씩 같이 뒤집어 봅시다. 도미노 4개예요. 자, 첫 번째 도미노, 청년 일자리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에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가 3,741건이었거든요. 그게 작년 같은 기간엔 2,145건으로 떨어졌어요. 1년 만에 43%가 사라진 거예요. 업종별로 보면 더 무서워요. IT-통신 마이너스 67%, 건설 마이너스 53%, 판매 유통 마이너스 44%. 이게 삼성 한 곳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동화 흐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삼성의 무인 공장 카드도 그 흐름 안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은 도미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 이력서 한 장 넣을 자리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진 그림이에요. 두 번째 도미노, 산업 확산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월 1일에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요. 찬성률 95.5%. 그리고 4월 24일에 법원이 일부 공정파업은 제한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 옆 회사에서도 똑같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더 멀리 보면요. 우리나라 제조업 로봇 밀도가 직원 1만 명당 1220대거든요. 세계 1위예요. 글로벌 평균이 132대니까 약 9배예요. 이미 우리 공장 안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도미노, 이게 좀 무섭습니다. 세금하고 국민연금이에요. 사람 한 명이 빠지고 로봇 한 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로소득세 한 명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 명치가 같이 빠져요. 로봇한테는 4대 보험료를 못 거두잖아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4년까지로 추산되지만 이건 자동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전 숫자예요. 내 노후 통장이 여기 같이 매달려 있는 거죠. 네 번째 도미노, 동매예요.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995년 이후 처음 100만이 넘었어요. 공장 안은 멀쩡한데 공장 밖이 조용해진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공장에 사람이 줄면 그 사람들이 점심 먹던 식당, 저녁에 들르던 편의점, 퇴근길에 머리 깎던 미용실, 그 줄이 같이 흔들려요. 무인화는 이미 가팔라진 이 곡선을 한 번 더 밀어 올려요. 도미노 4장을 펼쳐놓고 보시면요. 통쾌함의 대상이었던 노조 자리만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자녀 첫 이력서, 내 노후연금, 우리 동네 가게가 같은 부메랑 위에 올라타 있어요. 노조 한 자리에 자업자득처럼 보였던 한 컷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식탁 위에 같이 올라온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삼성 노조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이 제시한 5억 4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파업을 강행하시겠어요? 댓글로 한 표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